봅시다. 많이 어려웠을 텐데. 3번부터 한번 볼까요? 3번 원이 이렇게 깔려있다. 오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뭐 좌표가 안 나와 있는데 좌표를 구해야겠지, 그지? 이제 구하는 방법은 내 생각에는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어쨌든 원이잖아, 맞지? 이렇게 됐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이 어디야? A랑 C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A랑 C에 조금 주안점을 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렇게 놓으면은 어쨌든 내가 얘를 여기를 x축이라고 놓고 여기를 y축이라고 놓을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이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A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하면 나오잖아. 그럼 C는 뭐야? A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만큼 갔고요. B 기준으로 밑으로 8만큼 갔으니까 얘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근데 얘도 뭐야? 원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40이고 나 지금 뭐 한 거야? 얘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했다고. 얘도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A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에 B-8의 전체 제곱 요게 이제 똑같이 40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요식에서 요식을 이제 빼주고 나서 계산을 하면 그냥 계산 어차피 계산은 저거니까 그냥 내가 구한 걸로 할게. 계산을 하면은 A-2B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요식을 그대로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제 A랑 B가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제 내가 놓은 A, B가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놨으니까 1사분면위의 점이지. 그러니까 A랑 B가 둘 다 양수가 나와야 되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은 B가 이제 2 또는 6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A는 2B-10에서 여기다 대입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B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서 B를 풀었더니 두 개가 나왔어. 근데 그거에 따른 A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A가 2B-10이라고 했으니까 B에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지? A가 음수가 뜨지. 그러니까 B가 2면은 안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B는 6이라는 소리. B가 6이면 A가 2라는 소리가 돼서 얘가 2,2가 뜬다. 그럼 이제 OB의 길이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OB에서 오는 원점이고 B라는 놈은 6,2를 밑으로 8만큼만 내리면 되는 놈이니까 이제 6,2? 이거 말이 되나? A가 20이야. 여기가 2,2 이렇게 되고 얘를 8만큼 내리면 여기가 2,-2가 나와요. 그래서 OB의 길이가 루트 8이 나와서 제곱해서 3까지 곱해주면 답이 24다. 여기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놔서 둘 다 원위에 있는 점이다. 대입해서 10 풀어주시면 답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질문할 거 있으면 편하게 해. 알겠지? 이수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 4번 4번 봅시다. 4번은 조금 알아놨으면 좋겠는 내용이긴 한데 4번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요 그래프 위에서 x축 y축의 동시에 접한 놈을 내가 총 4개를 만들 수 있대요. 오케이? 근데 그 4개는 어떻게 식이 써질 것이며 저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체크를 해보면 내가 저번에 그러니까 고재민이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했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일사분면에서 만약에 접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만약 일사분면에서 접한다면 맞아요? 근데 얘가 2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에서 접하게 되면은 얘 부호만 달라지지 여기 있는 r은 똑같아. 이거 인정해?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봐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야. 거리가 맞지? 그리고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요 r이랑 p라는 요점 있지. 얘는 이제 y는 x 위에 있는 점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인정? 그리고 요 q랑 s를 이렇게 이은
요 놈도 이제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 여기 있는 점들 보면 r,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r, 그리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얘네가 전부 다 저거란 말이지. 원의 중심이란 말이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원점을 크로스하면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내가 y는 x라는 놈과 그러면 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게 되면 p의 x좌표와 y좌표가 나오는 거야. 여기 r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면 얘네를 서로 연립해서 내가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면 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쳐본다고 해보죠. 그럼 얘가 뭐가 돼? 여기가 이제 알파 콤마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베타 콤마 베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리고 같은 논리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란 놈과 y는 마이너스 x 얘와의 교점을 내가 체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는데 걔 누구는 우리가 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논다고 쳐도 얘는 바로 알 수 있잖아. 어떻게? 여기 점 뭐라고 놓을 수 있죠? 마이너스 루트 2겠지?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얘의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y좌표는 루트 2일 거고 여기 있는 놈의 좌표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같은 템? 오케이. 그럼 이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그 신발 공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y는 x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수직이지 얘들아. 오케이? 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인데 서로 수직이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얘 길이를 만약에 안다고 쳐. 그럼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뜰 거고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또 삼각형의 넓이가 뜰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로 구해주면 돼요. 요거 이해가 돼? 자, 다시 천천히 할게. 여기 있는 요 놈 있지? 요 놈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놓을까? 대충 길이 뭐라고 놓을까? 알파벳 쌈뽕한 거 없냐? 항상 알파벳 찾는 게 가장 어려워. 가장 쌈뽕한 알파벳 C, D, E, F, G, H, I, J, K K라고 하자. 여기 길이를 K라고 할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높이니까 여기를 H1, 여기를 H2라고 놓을게. 여기가 H1이고 여기가 H2야. 알겠지?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H1에다가 2분의 1 K H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K로 묶으면 얘가 H1 더하기 H2가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애초에 여기가 수식이니까 H1과 H2 그 자체가 높이가 되는데 여기에 길이를 내가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 길이는 내가 알잖아. H1 더하기 H2는 몇이야? 2루트 2란 말이지. 맞니? 아니네. 2루트 2 곱하기 2죠. 2루트 2죠. 4가 된단 말이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여기 점과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쓴 거예요. 오케이? 응. 그래서 4가 나온 거. 그럼 K만 구하면 돼. K는 어떻게 구해? 봐봐. 저 K라는 점만 놓고 볼게. 여기 있는 끝점이 베타 콤마 베타고 여기 있는 끝점이 알파 콤마 알파야. 근데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럼 여기는 루트 2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곱해주면 돼요. 요거 인정?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구해? 요걸로 구하면 되죠. 됐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인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은 얘 제곱 4 빼기 얘 4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여기 12가 된다는 거지. 여기가 12라 여기 12라 루트 10이라고 루트 10 됐지? 루트까지 씌워주면 이 놈은 루트 2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4가 되는 거죠. 루트 24가
그러면 총 넓이는 2루트 24가 돼서 4루트 6이 되는데 넓이의 제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이 96이다. 됐지?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라는 거는 솔직히 조금 오버 같아. 그건 좀 오버 같은데 니네가 조금 알아놨으면 좋겠는 거. x,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가져야 된다. 요거는 꼭 알아놓고 가자.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아니, 얘는 안 해도 돼. 5번 안 해도 돼. 5번 그냥 넘어가고요. 5번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8번 봅시다. 1,0, 4,0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 P의 자치래. 요거 무슨 원이야 얘들아? 아폴로니우스의 원 맞아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얘 1, 0, 4,0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이래. 그 원은 내분점과 그러니까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가지는 원이다 라고 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배웠어. 맞니? 이렇게? 근데 그러면 얘는 사실 내가 직접 구해라 이거 그림 안 주고 그냥 구해라 라고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심지어 그림도 줬어. 존나 착한 놈이에요. 3, 7 얘를 준 거야. 그럼 반지름 몇이야? 2인 원이야. 왜냐면 지름이 4거든. 괜찮아? 근데 내가 구할 거는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A, B는 고정된 점이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구한다면 3으로 고정이거든. 맞지? 그러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P라는 놈이 여기를 돌아다녀요. 여기를 돌아다녀. 그랬을 때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 꼭대기에 위치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그 꼭대기에 위치한다는 건 높이가 몇이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죠. 반지름. 그러니까 2 이렇게 해주면 넓이의 최대값은 3이다.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렇죠? 그 다음 9번 봅시다. 9번은 자취 문제인데 지금까지 봤던 자취 문제랑은 조금 새롭지 그지? 조금 새로운 문제인데 9번 봅시다. 길이가 10인 막대가 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니네 이렇게 활용되는 문제 같은 경우 그냥 이제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익숙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얘를 X축으로 놓고 얘를 Y축으로 놓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를 내가 X축이라고 놓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 나올게요. 그러면 내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 여기 있는 좌표가 뭐 A, B로 표현이 될 때 얘의 X좌표와 얘의 Y좌표의 연관성을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 꾸준히 했던 거 맞지? 그러면 여기에 X좌표 내가 알아 몰라? 몰라요. A, 0이라고 하면 나오자. 여기에 Y좌표 몰라요. 0,B라고 하면 나올게. 근데 얘를 A, 0,B로 놨다는 건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라는 소리라고. 그치? 근데 그러면 여기 길이는 10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관계식이 있지 않겠어? 요런 관계식? 여기까지 인정합니까? 오케이? 근데 그러면 내가 표현할 건 M이 그리는 눈이야. 그러면 M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M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A, 2분의 B겠지. 왜? 얘와 얘의 중점이라며. 맞지? 그럼 얘가 그리는 도형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얘가 그리는 도형의 자취는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0이 됨을 알아. 그리고 자취의 방정식은 내가 이렇게 표현된 요놈을 X좌표, Y좌표라고 했을 때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찾는 게 대표라고 그랬어. 맞지? 근데 지금 봐봐. A라는 놈은 그러면 사실 2X거든. B라는 놈은 사실 2Y거든. 그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 4X제곱 4Y제곱은 100이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X, Y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X, Y라는 요 점은 이걸 만족하면서 움직이니까 무슨 도형이야? 원이 된다.
그러면 이 자취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원의 둘레 구하라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원 둘레 구해보면 여기가 어때?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에요? 5잖아. 그러면 원의 둘레 몇이야? 10파이. 그래서 답이 10파이다 라고 했으면 틀렸겠죠. 왜? 왜? 반밖에 안 들어가서. 반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 사실은 반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여기를 A,0으로 놓고 여기를 0,B라고 놨잖아. 근데 이 막대기가 처음에 이렇게 서 있다가 얘가 스르르르 내려가서 이런 모양이 된 거야, 맞지? 근데 그러면 A랑 B는 반드시 양수여야 하지 않아? 1사분면 위만 움직여야 되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A랑 B가 1사분면 위를 움직이는데 그러면 X랑 Y도 사실 1사분면 위를 움직이기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구한 10파이에다가 4분의 1만 해줘서 답이 2분의 5파이가 떠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범위까지 나와 있는 그런 문제라서 다들 이제 5번으로 했다면 뭐 아쉽긴 하다. 됐죠?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누구 질문이야? 11번 누구 질문이야? 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11번 맞은 사람 1명, 2명 밖에 없다고? 새끼들은 고쟁이를 뭘로 한 거야? 고쟁이에 똑같이 나와 있는 문제였죠. 고쟁이는 똑같이 있었습니다. 원의 중심은 구했냐?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7,4 바로 나오니? 요거를 못 구했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봐봐. 4, 10 얘의 정확히 중간 여기가 7,0이지 맞아? 여기가 7,0인데 요거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5래요. 원의 중심의 X좌표는 7이 맞잖아, 맞지? 근데 여기 길이가 몇이야? 3이라고. 여기가 4야. 그래서 7,4가 뜨는 거야. 괜찮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분 OP의 길이가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요거 내가 요런 유형으로 좀 많이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0,0이 있습니다. 됐어? 원의 중심이 7,4야. 여기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OP가 지금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얘 길이가 되게 천차만별 달라질 것 같은데 가장 짧은 경우는 언제라고 그랬지? 얘가 P가 여기 있을 때 이게 가장 짧은 경우라고 했고 가장 긴 경우는 여기에 P가 있을 때예요. 맞지? 그러면 내가 P라는 놈, OP라는 놈의 길이를 봤을 때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를 한번 구분 지어볼게. 가장 짧을 때는 언제야? 여기 7,4와 0,0 사이의 거리는 루트 65거든? 맞지? 근데 거기서 반지름 길이 5 뺀 거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5 더한 거까지의 범위를 가진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루트 60은 대충 몇이야? 8점 얼마 아니야? 얘는 8점 얼마. 그러니까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값은 사실 얘가 3점 얼마부터 13점 얼마까지 하는 거지. 그럼 이 정수는 4부터 시작하겠죠? 5, 6에서 점점점에서 13. 그럼 총 몇 개? 10개. 그래서 답이 10개라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요. 왜? 최소랑 최대가 되게 하는 지점은 딱 한 개밖에 없긴 한데 예를 들어 내가 길이가 4인 놈을 찾는다고 한번 해봐. 길이가 4인 놈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를 지금 최소값으로 잡았다고 치더라도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5, 여기가 6, 여기가 6 이런 식으로 두 개씩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개가 아니라 답이 20개가 된다. 답이 20이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라고. 됐죠? 고쟁이에서 했던 거 기억나? 좋습니다. 다음 12번 보죠. 좀 빠르게 넘어가는데 괜찮니? 이것도 자취문제네. 자취문제는 내가 누누이 어떻게 푼다 그랬어?
저 내가 구하고 싶은 자취 얘를 A, B로 놓은 다음에 걔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자. 맞지? 근데 내가 자취 방정식 처음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그림이 보이면 그림으로 푸시되 그렇게 문제 풀 수 있는 경우는 1%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고 대부분의 자취 문제 푸는 거는 니네 그냥 A, B로 놔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림이 굉장히 잘 보이는 문제긴 했어. 오케이? 어떤 그림이 보였냐면 지금 봐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금 대표적으로 얘가 나오긴 했는데 얘가 아니라 다른 직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직선을 내가 하나 또 아무거나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P는 어디에 있어? 얘랑 이렇게 수직되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P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인정해? 오케이? 그러면 요 P라는 점은 사실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요 원점과 A라는 점을 이렇게 이은 요렇게 있는 성분 길이 요 기준으로 P라는 놈이 무조건 수직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P는 어디 위에 있게요?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름의 양끝일 테니까 여기가 1,2일 거고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구해보면 루트 5 해서 P가 여기 위에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다. 그냥 오겠지면 하여간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다 라고 해서 그냥 답이 5번이다. 한 번에 구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이게 눈에 안 보이면은 어쩔 수 없이 뭘로 해야 돼? 식으로 가야 돼. 그 A, B로 한번 해보자고. 이게 보이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보였다면 저는 안 보이면 문제를 못 푸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여기를 A, B라고 놓을게. 왜? 응? 뭐가? 그래요. P를 A, B로 놓을게. 내 목표는 뭐라고? A와 B의 관계식 구하는 거라고. 맞지? 오케이? 그러면 A와 B의 관계식 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가 0,0이거든? 지금 준 게 사실 길이 조건 아무것도 없이 뭐만 줬어? 수직 조건만 줬어. 맞지? 그럼 수직 조건을 한번 써먹어 봐야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얘들아? A-0분의 B-0 아니야? 맞지? 그리고 얘와 얘의 기울기는 A-2분의 B-4예요. 얘네가 서로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얘는 그냥 A고 얘는 B잖아. 계산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B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얘를 위로 이렇게 해서 곱해. 아니 넘겨.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 B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 된다는 거지. 넘겨서 정리해줍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A-1의 전체 제곱이 B-2의 전체 제곱이 5다. 똑같은 식이 나오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답은 반지름의 길이 루트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13번 13번도 좀 오바 같긴 해. 좀 오바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설명했을 때 니네가 이걸 알아들을까가 사실 걱정이야. 이걸 알아들을까? 13번 문제를 이 문제는 좀 디테일적인 요소가 좀 강해서 한번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원의 중심이 3,-3이 뜰걸?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봐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원점이 또 나와 있거든. 직선 OP 위에 있고 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점이 있어요. 근데 요 원은 자세히 보면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맞지? 이렇게 돼 있고 반지름의 길이도 3이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됐는데 점 P는 여기 위를 움직이고 점 Q는 직선 OP 위에 있대. 오케이? 근데 OP 곱하기 OQ가 6이래요. 이때 점 A가 이렇게 있는데 A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최대값을 구하래. 내가 P를 그냥 진짜 아무 데나 한번 잡아볼게. P를 한번 여기로 잡아볼까요? 여기로? 여기가 P. 여기 돼 있어. 그럼 OP의 길이. 뭔가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점을 알고 있으면 길이가 구할 수 있겠지. 근데 OP 곱하기 OQ가 또 6인데 그러니까 Q라는 점은 직선 OP 위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내가 OP와 OQ에 대한 관점을 바라볼 때 잘 봐. 어차피 OP랑 OQ는 둘 다 뭐야?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내가 OP의 길이가 커지게 되면 OQ의 길이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왜? 얘네들이 곱했을 때 6이라는 숫자로 일정해야 되거든.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OP가 얼마나 커질 때 OQ가 얼마나 작아질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나는 이번에도 이거를 볼게요. OP의 범위를 한번 볼게. OP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거든. 여기 원점 기준으로 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 선을 그었을 때 P가 여기 있으면 가장 짧고 P가 여기 있으면 가장 긴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논리로 한번 구해보겠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3루트 2야.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OP의 길이 범위는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괜찮니? 오케이? 근데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OQ의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OQ는 어떻게 되지? 6에서 얘를 나누면 되거든. 근데 반비례 관계니까 이제 얘를 나눠주는 게 최소가 되고 얘를 나눠주는 게 최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얘 범위를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 3으로 나눌 수 있어. 루트 2 플러스 3으로 나눌 수 있어.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6이와까지 진행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2루트 2 플러스 2가 돼요. 유리화까지 해준 거야. 알겠지? 오케이. OQ의 범위가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OQ의 최소가 아니라 AQ의 최소예요. AQ의 최소. AQ의 최소. 어떻게 구해줄까? 자, 얘들아 봐봐. 여기 있는 점이 A거든. 여기 있는 점이 A거든. 근데 사실 Q라는 놈이 지금 OP라는 직선 위에 있다고 했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Q가 대충 OP의 길이가 N가 좀 큰 거 같으니까 Q는 뭐 한 이쯤 있겠지? 오케이? OP랑 OQ랑 얘를 곱했을 때 6이 뜨면 되니까, 맞지? 좀 애매해, Q의 위치가, 맞지? 그리고 A라는 놈과의 거리를 구하려고 해도 얘가 실제로 얘가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아니야. 되게 위치가 애매하단 거야. 맞지?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구하고 싶은 AQ의 길이의 최대값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 최대값. 최대값은 언제 나올까? 대충 이 그림으로 만약에 P가 이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그러면 AQ가 최대가 되려면 Q는 여기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돼? 그지? OQ의 길이가 여기 똑같게끔 여기에 잡아줘야 사실 여기의 길이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인정하지? 그러니까 최대가 되려면 애초에 Q의 위치는 OQP 순서로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QOP 순서로 일정하게 이렇게 정렬이 되어야 AQ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A의 위치는 하나로 고정이잖아. 그럼 내가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쨌든 OQ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맞지? 그러면 OQ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되는가? OQ라는 놈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소리는 얘가 최대값을 가진다는 소리고 그때의 P는 최소값을 가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P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 Q의 위치가 반대편에 저기 멀리 여기 Q 이렇게 위치할 때 AQ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소리예요. 네? 최대가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사실 A, O, Q가 한 직선이 있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그림을 좀 삐꼬같이 그리긴 했는데 여기 길이 몇이야? 3루트 2지. 거기다가 뭐를 추가해주면 된다고? OQ의 최대값? 2루트 2 플러스 2를 추가해주면 돼. 그래서 5루트 2 플러스 2가 일단 최대값이야. 여기까지 구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아니야, 사실 어려워. 여기까지는 했니? 여기까지는 했어. 최소값이 문제야. 최소값이.
최소값이 문제야. 최소값은 얘들아 봐봐. 색깔이 좀 그냥 보였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P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Q는 여기 있어야 돼, 맞지? 그래야 여기 이렇게 가장 가깝게 얘가 위치할 수 있을 거라고, 맞지? 오케이? 근데 P라는 점이 얘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P라는 점이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됐을 때 Q의 위치는 사실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어찌됐든 얘가 이렇게 계속 움직여서 이렇게 P가 계속 움직일 텐데 언제 이 새끼가 최소가 될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 에?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나 처음에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잘못 이해했어. 점 Q라는 놈은 직선 OA 위에 있다고 내가 문제를 처음 보고 잘못 풀었어. 근데 존나 그럼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근데 이 범위에 3이 있는데? 아니 3루트 2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3루트 2가 되면 그냥 Q가 C가 여기 있으면 최소값 0인데 처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OA가 아니라 OP 위에 있더라. 근데 이제 OP 위에 있게 되면은 지금 요 Q라는 놈의 길이가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 이걸 이렇게 대각으로 움직여서 결국 OP와 요 직선 OP와 A라는 점 사이에 어쨌든 거리가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그 거리보다는 얘가 더 가까울 거고요. 아니 더 멀 거고요. 삼각형 빗변 때문에. 맞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쨌든 최소값이 언제 생긴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다시 또 요 직선으로 이렇게 정렬이 될 때 P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 Q라는 놈이 어쨌든 그러니까 Q, A, P라는 놈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얘가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오케이? 일단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Q라는 점이 여기 있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오케이? 이거를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봐봐. 어쨌든 얘가 직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얘는 Q가 지금 어디 위에 여기 위에 정확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봐봐. 이거를 극한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나도 수학적으로 여기가 정확히 최소야 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거든. 근데 여기 있을 수밖에 없음. 그 필연성이 거기밖에 없어. 왜 그런지를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줄게. 봐봐. 얘가 Q라는 점이 일단 처음에 낸 가설, 첫 번째 가설. Q라는 점이 자 여기 어떤 직선을 세웠을 때 이 직선과의 높이, 오케이? 여기 위치에 정확히 Q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달라붙었을 때 정확히 달라붙었을 때 Q랑 A는 완전히 똑같은 점에 위치를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거보다 조금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 작아진 점.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보다 여기에 Q가 있을 때가 훨씬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칭적으로 그 바깥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Q가 여기 있으면 어쨌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조금 이렇게 증가를 했을 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주겠는데? 사실 그 이상 식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식으로 가봐? 식으로 가봐? 식으로 가려면 또 자취로 가야 돼. 어떻게 자취로 가야 되냐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여기 있는 놈을 내가 모르니까 A, B라고 하면 나오자. Q라는 점이 그러면 KA, KB거든. 왜냐면 원점으로부터 여기가 이제 같은 거리만큼 유지가 되니까 이게 KA 플러스 KA, KB야. 이 새끼를 또 곱해서 6이 된다고 하면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고 얘 자체의 방정식이 나와서 이 자체의 방정식과 얘의 거리를 또 유추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냥 나는 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얘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가장 최소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이거 말고는 사실 너무 당연해서 이게 필연적으로 당연해서 어떻게 더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내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아, 이게 꼬우면 식으로 가야 돼. 직접 Q의 자체 방식을 구해야 돼. 궁금한 사람들은 따로 찾아오셔. 알겠지? 그 식 푸는 데만 한 5분 걸리거든. 나는 그냥 직관으로 갔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 하여간에 그러면 얘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OP의 길이가 이거고 그때 OQ의 길이가 여기에 위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Q라는 점이 여기 있어야 여기의 거리가 최소가 되니까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돼? P라는 놈이 OP라는 놈의 길이가 3루트인데 거기서 뭘 빼요? 2루트 2 마이너스 2를 뺍니다. 그럼 얘의 거리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최소가. 하여간에 그래서 쟤네들을 더해주면은 뭐 답이 나온다. 이 소리야. 4루트 2 더하기 4. 그래서 곱하면은 8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 알겠지? 나도 썩 마음에 드는 풀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갈게. 14번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식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15번. 부원이 서로 접할 때 부원이 접하는 거는 총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어떻게 두 가지 패턴? 내접한다, 외접한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 내 정확한 그림 실력을 너네가 좀 믿어줘. 봐봐. 얘 원이 여기 고정이 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원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좀 존나 작아. 맞나요? 이걸 우리가 접한다고 하진 않죠. 그치? 오케이? 근데 반지름 길이가 점점점 이렇게 커진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접할 수 있어. 맞지? 그럼 이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무슨 접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외접한다라고 얘기해요. 얘와 얘 바깥이 서로 이렇게 외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나지만 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진 않아요. 맞지? 얘도 쭉쭉쭉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내접한다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얘네가 더 이상 안 만나요. 그러면 저 그림상 내가 쟤를 x축과 y축 맞춰서 한번 그려보면은 얘가 이제 중심의 좌표가 0,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그럼 얘가 여기에 만나는 점이 0,2가 되거든. 여 위에 있는 놈이 0,4가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로 계속 이제 얘가 증가를 한대. 그랬을 때 얘가 처음에 접하려면 이렇게 접해야겠지. 근데 이거는 외접이라고 하고 내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접하는 경우는 언제겠어? 이렇게 접하는 경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밖에 없고 그러면 내접하는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4일 거고요. 외접하는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일 테니까 이게 최대, 이게 최소가 돼서 제곱해서 더하면 20이 된다. 이거야. 그쵸? 16번 봅시다. 16번. 세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랍니다. 근데 허전하지 않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접하잖아. 맞지? 그러면 접하면 이렇게 접점 이렇게 한번 이어봅시다. 여기서 접하잖아. 접점 쭉 이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 니네가 원 문제 풀 때 원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굉장히 이제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봐봐. 이 원이 접할 때 이 그림만 봐봐 얘들아. 이 그림만. 여기 있는 접점과 여기 있는 A라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 있어? 접점과 A와 O는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보장할 수 있냐? 애매하지 않아? 그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원의 대칭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는 얘를
한번 이쁘게 여기 위로 정렬을 해볼게. 얘가 이렇게 내접하게끔 이렇게 한번 정렬을 해볼게. 오케이? 요 그림 나쁘대?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여기에 접점이 있어? 얘가 지금 약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접점이 있어? 얘 원의 중심이 있어? 얘 원의 중심이 있어? 큰 원의 중심이 있어? 얘는 일직선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 얘를 그냥 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정렬해놨을 때 일직선 위에 있다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뭐 때문에? 원의 대칭성 때문에. 됐어?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같은 논리로 얘네 다. 오케이? 이렇게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여기에 중심을 이렇게 이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대칭성이 있다. 됐죠? 그러면 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원 5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보고 A라는 놈의 반지름을 A라고 해보고 B라는 놈의 반지름을 B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A야. 인정해? 원 A의 반지름이거든. 그러면 난 이걸 얻어낼 수 있거든. R이라는 놈은 A 더하기 4라는 것을.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어쨌든 반지름일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 맞죠? 오케이? 그러면 R은 A 더하기 4. 같은 논리로 얘는 어때? 여기의 길이가 B거든요? 그러면 R이라는 놈을 또 난 어떻게 볼 수 있어? B 더하기 6이라고 볼 수 있어.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봐봐. 요 두 원은 서로 외접하는 관계거든? 외접하는 놈도 한번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얘네가 이렇게 요 점에서 외접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도 그림 참 얘네도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과 여기 있는 접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얘네 셋을 이렇게 이었을 때 얘네가 또 일직선 위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몇이야? 8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사실 8인데 내가 구할 건 뭐야? R 더하기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R만 구해주면 돼요. 어차피 A 더하기 B의 길이는 8일 거거든. 괜찮지? 그래서 내가 요식 두 개를 서로 더해줄 겁니다. 2R은 A 더하기 B 더하기 10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A 더하기 B가 8이라고 했으니까 R은 9가 떠요. 2R이 18이라서. 그래서 R이 9고 A 더하기 B가 8이니까 답은 17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그치? 오늘 대칭성 이용한 거고요. 17번 한번 봅시다. 17번. 얘가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최소값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니네가 X축, Y축 정확하게 막 정렬시켜서 문제를 풀었으면 조금 빡셌을 텐데 이거를 내가 그냥 일반 시공간에 한번 던져볼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 니네 원의 중심 한번 찾아보면 X 더하기 4의 제곱 Y 마이너스 8의 제곱은 64, 16, 12가 20 이렇게 뜨잖아. 그지? 그러면 이 원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여기는 요 조그마한 원 여기가 이제 0,0을 찍으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5예요. 근데 얘의 실제 점을 한번 찍어보면 0,0과 마이너스 4,8 사이의 거리가 4루트 5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루트 5면은 꽤나 얘네가 멀리 찍힌다 이 소리야. 여기가 마이너스 4,8 이런 식으로 꽤 멀리 찍힌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을 봐봐. 원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도 사실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실제로 그림 그렸으면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4,8이니까 이쯤 찍혔을 거 아니야. 그림을 그렸으면 막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이렇게 그리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그냥 넣어보자고.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니 이렇게 이것도 그림은 사실 마음에 안 들긴 해. 이렇게 놨을 때 얘네를 그냥 같은 x축 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네가 이렇게 원 이렇게 탕으로 만들듯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근데 그러면 얘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는 졸라 많을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맞지?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 안에 이렇게 똑 내접해 있으면 되지 않을까? 탕후루가 만들어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라고. 얘가 루트 5고요. 여기 총 길이가 4루트인데 여기 길이가 2루트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루트인데 여기가 2루트, 여기가 루트, 그럼 여기 길이도 루트 5가 뜨면 된다. 그럼 지름이 루트 5라는 소리니까 반지름은 2분의 루트 5겠죠. 답 1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19번) 봅시다. 자, 콤마 3에서 여기에 그은 두 접점의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것도 대칭성 이용해서 그냥 정렬할 거야. 어떻게 정렬할 거냐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제 4,3이다. 이렇게 놓고 원의 중심은 4,3이 아니지 미친놈아.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 뜹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4도.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여기 외부에 4,3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나는 얘를 어떻게 정렬을 했냐면 그냥 얘 x축의 평행하게 얘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렇게 놔도 되나? 그렇게 놔도 돼요. 왜? 어차피 원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대칭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은 놈 여기를 그냥 얘를 이게 x축이 되게끔 이렇게 돌린 것 뿐이잖아. 똑같은 그림이야. 근데 이러면 그림 보기가 굉장히 편할 때가 많다고요. 왜?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릴게. 접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 그릴게. 그러면 접점 무조건 이어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단 말이지. 이때 내가 구할 거는 두 접선의 접점 사이의 거리야. 그럼 접점은 사실 여기랑 여기거든. 이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선과 요선은 서로 수직이다. 이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대칭성 이용해서 그리면. 물론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도 눈썰미 좋은 애들은 얘네가 이제 일직선이고 얘가 수직이다 라는 걸 쉽게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잘 보일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번 모집해 볼게요. 내가 결국 구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야. 맞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지? 계산해보면 4가 뜨거든? 여기 길이가 4. 그리고 마이너스 2,1과 4,3 사이의 거리도 사실 구할 수 있고 거리도 구할 수 있어. 몇 나오지? 2루트 10 나와요. 실제 구해보면. 오케이? 네, 그럼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의 길이도 구할 수 있거든. 여기의 길이가 몇 나오더라? 2루트 6이 나와요. 계산해보시면. 내가 구할 거는 여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도 직각삼각형인데 여기의 높이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면 돼? 4 곱하기 2루트 6이랑 2루트 10 곱하기 h가 똑같다 라고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구한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루트 6 아니 2루트 6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h 똑같다.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분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h가 루트 5분의 4루트 3이 뜨는데 유리화까지 하면 5분의 4루트 15가 떠요. 그게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 h. 근데 두 접선의 접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h를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5분의 8루트 15다. 줄 수 있는 거다. 그쵸?
20번이 좀 어려웠을 텐데 시간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20번을 한번 볼게요.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게 참 싸가지가 없지. 얘네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두 점 1,4와 5,2에서 만나는데 두 원 모두 y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은 얘들아 잘 생각해봐. 그림 그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도 접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접할 수 있어, 맞지? 얘네 특징은 뭐야? 얘는 모든 x좌표들이 다 양수야. 얘는 모든 x좌표들이 다 음수야. 근데 애초에 두 원이 만나는 점들이 다 어때? x좌표가 양수야. 그럼 그 원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되니? 오케이? 이쪽에 안 있고 이렇게 만난다 이 소리예요. 이거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y축 대충 이렇게 놓고 y축을 이렇게 놓고 잘 그려야 되는데 좀 이렇게 y축에 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여기 점이 1,4고 여기 점이 5콤마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죠? 이런 그림이 있어. 이때 직선 L이 두 점 얘에 각각 접한데 일단 공통접선 이렇게 되어 있고 공통접선 또 이쪽에 이렇게 위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를 구해라 이 소리지. 판단됩니까? 오케이. 그림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 납득됐어? 그러면 이제 얘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이거 관련해서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니네 이번 숙제도 하나 있었을까?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 X축으로 이렇게 뚫어져 있는 놈이었는데 여기 있는 이거 이렇게 공통접선 이렇게 공통접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여기서 우리는 얘를 끌고 왔을 때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요 공통 접선 있지, 공통 외접선 얘네도 만나는 점이 무조건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 맞지?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 원은 가운데 얘를 뚫고 지나는 놈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는 원이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대칭성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요 그림으로 다시 미루어 짐작을 했을 때 얘도 이제 y축을 쭉 내리면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노란색 직선하고 얘하고 이렇게 만날 거야. 이게 여기 이렇게 만날 거라고. 근데 그러면 요 직선이 얘랑 얘에 대해서 가운데 요놈 요런 직선이 하나 있을 거다라는 거야. 여기 내가 핑크색으로 그 요 직선이 뭐냐면 여기 있는 핑크색으로 그린 요 직선이에요. 여기까지 다 끝? 오케이? 근데 그러면 지금 요 직선에 대해서 이 두 원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어? 대칭이라고 했다. 이 원들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 그림을 한번 잘 파악해봐. 잘 봐. 지금 이 그림을 이걸로 내가 단순화시켰을 때 여기 있는 점이 1,4고 여기 있는 점이 5,2다 아니야? 두 원이 만나는 점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 가운데 지나는 놈은 어떤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에 대해서 수직이면서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은 요 놈이 수직이면서 서로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 됐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한번 구해볼까? 여기 있는 점은 3,3이에요. 둘이 중점 구한 겁니다. 괜찮아? 근데 또 마침 여기 있는 노란색 요 성분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요 핑크색 놈은 기울기가 2여야 해.
됐니? 그럼 얘는 요 핑크색 직선은 기울기가 2면서 3,3을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그럼 요 내가 핑크색 직선을 한번 식을 세워보면 기울기가 2면서 3,3을 지나야 되니까 2x-3이 된다는 소리지. 여기까지 돼?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최종으로 걸 건 뭐라고? 여기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라고. 이걸 또 어떻게 구하는 줄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겠다. 봐봐.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전부 다 한 점에서 왔다. 그 점이 어딜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요 밑에다가 이렇게 박아놨거든. 요 점은 몇 콤마 몇일까? 얘가 y축이잖아. 그럼 y축과 요 직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한다면 걔는 y절편 아니니? 그게 몇 콤마 몇이야? 0,-3이죠. 그러면 이 직선도 모르긴 몰라도 기울기가 뭔지는 몰라도 y절편은 일단 -3일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걸 또 써먹으면 좋아요. 뭐? 요 핑크색 직선은 각의 이등분선 아니야? 우리 각의 이등분선의 좌측이 어떻게 구했었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냐?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았어?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라고 구하지 않았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점 중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점 3,3이라는 놈이 있네. 그 3,3으로부터 요렇게 떨어진 거리, 요 직선과 떨어진 거리와 요 직선과 요렇게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라는 소리죠. 여기 길이가 3이에요. 여기 길이가 3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mx-y-3은 0이라는 직선과 3,3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을 때 얘 길이가 몇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똑같이? 3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y축과 3,3 사이의 거리가 3인 것처럼요.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3n-3 3n-3 이렇게 된 게 3이 떠야 된다 이거지. 양면 3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는 3n-6이었는데 여기 n-2가 되겠지. 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m제곱 -4n 더하기 4가 m제곱 플러스 1이 뜨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m은 4분의 3이 뜹니다. 그래서 답이 4분의 3이다. 이런 문제였어요. 제가 봐도 난이도 조절 실패한 시험 같네요. 그냥 보느라 고생했다. 그냥 참가의 의의를 둡시다. 아시겠죠? 시험에 이 정도 난이도는 안 나올 거야.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